주말에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일단 미국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제히 하락.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어느샌가 살살살살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기어 올라오면서 배럴당 79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름값 또한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오늘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52,000달러대를 결국 내주면서 51,805달러, 이더리움은 2,765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조정을 받는가 싶은 분위기가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알트코인들 잘 버텨주고 있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의 순환 펌핑 한번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1월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깜짝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재점화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이러면은 이번 달 물가도 다음 달에 좋지 않게 발표가 나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던 사람들에게 약간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런 상황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연준 부의장, 미국의 은행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험 집중 모니터링. 지금 그만큼 미국의 은행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금리를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해당 위기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의 연준 총재인 메리 달리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미국의 물가가 2%까지 내려올 때까지 금리 인하를 늦춰서는 안 된다. 금리 인하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계속 뻐기다가 큰 거 한 방 터져가지고 블랙스완 이벤트다, 긴급 금리 인하, 이런 거 나오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CME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연준의 3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89.5%로 점치고 있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연준과 제롬 파월, 다가오는 3월에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CNBC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었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10년 전에 비트코인에 1000달러를 집어넣었었다면 지금은 77,443달러까지 상승했을 것. 자, 근데 이런 생각은 별 의미가 없죠. 지나가버린 과거입니다. 생각해봤자 속만 뒤집어지지. 반면에 이런 건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창 떨어졌을 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었어요. 마이클 세일러가 수백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베팅했었다가 실패했다.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게 기사를 내보냈었는데요. 지금 승자는 누구? 마이클 세일러다. 신념대로 밀고 나가는 진짜 상남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정정 칼럼 혹은 기사를 내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어제는 일본 현지에서 비트코인이 전고를 갱신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 ETF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화폐들 상에서 비트코인이 전고를 하나둘씩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 일단은 선물이긴 하지만 홍콩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 그와 동시에 홍콩에서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금융회사들이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제목에 써있긴 하지만은 특별하게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전해드렸었던 그 내용이 재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마트 파이낸스 홀딩스가 1분기에 비트코인 ETF를 대비시키고 2분기에는 이더리움 ETF를 선보일 계획. 하베스트 펀드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고, 그 외에 8곳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현물 ETF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의 이름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도 현물 ETF 가즈아. 자, 그리고 비트코인 탐욕 지수는 극단적 탐욕에서 일반 탐욕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자금을 축적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크립토 퀀트 측에서는 이러한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즉각적인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은 더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가지고 미결제 약정 수치가 꽤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수치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성공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영인지, 아니면은 대폭적인 조정의 신호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크리스티안 팔루시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자, GBTC, 인베스코 등등에서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 유출이 있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3억 4천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자, 이런 식으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급락의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러한 추세가 반감기 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면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가 있겠다. 다만 걱정이 되는 점은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엄청난 수준까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러면은 엄청난 청산이 발생할 수 있는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향후 몇 달간 기관 투자자들의 엄청난 수요와 함께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잘 지지될 것으로 믿는다 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요가 계속되는 한 급락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마찬가지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고래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바리바리 싸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간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이미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고래들이 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고 있는 고래 및 기관들,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닥닥 긁어 모으고 있다.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큰 움직임을 전부 다 정확히 맞춰가지고 인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전세계 헤지총 1위 닥터 프로핏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53,000달러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텔레그램 그룹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63,500달러 선까지 상승하기 전까지 유의미한 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점쳤었던 크레디블 크립토 같은 경우도 지난 38,500달러까지의 조정이 비트코인이 전고를 갱신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최대 조정이었다. 비트코인 30% 정도의 추가 조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전고를 뚫기 전까지는 그 정도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비트코인 떨어질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죠. 그만큼 던져지는 물량들이 전부 다 소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기관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멈출 때까지, 고래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중단할 때까지, 그들이 오히려 되팔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최근에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크레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2,700달러 선까지 조정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목할 AI 코인 중에 한 가지는 패치 AI가 아니겠느냐라고 여러 분석가들 패치 AI가 조만간에 전고를 뚫으러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상승한 줄도 몰랐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 보유 주소 중에 무려 99%가 수익 중이라고 하네요. 비트토렌트 토큰 같은 경우는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트론 같은 경우는 좀 성적이 괜찮은 편인가? 다음으로는 지난 몇 년간의 큰 움직임을 다 틀려가지고 닥터 프로핏과는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큰 움직임을 다 틀려가지고 엄청나게 실망을 자아냈었던 니콜라스 머틴 같은 경우 최근에 스택스 17달러까지 가지야를 외쳤었다라고 하네요. 그는 최근에 내러티브는 비트코인 중심이다. 스택스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떡상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택스 가격은 2달러 55센트라고 하는데 17달러까지 한번 갈 수 있을까? 이번에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 경제학자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술 분석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알렉스 크루거는 솔라나를 카바치면서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을 까며 솔라나가 이번 강세장에서 왜 정말 유력한 후보인지를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동안에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여러 신흥 블록체인과 상당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솔라나인데, 솔라나를 봐라. 엄청난 인프라의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에서는 불가능했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 매퍼와 파셀 같은 플랫폼은 솔라나 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솔라나에는 속도와 저렴한 비용 때문에 이더리움에는 존재하지 않는 매우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겁나 많이 있다.
이더리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훨씬 혁신적인 많은 일들이 솔라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혁신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 약세장을 견뎌낸 매우 강력한 빌드들과 창업자들도 있다. 우수한 팀들이 솔라나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솔라나가 매우 가치 있는 이유이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라울파리 형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반감기 이후에 오게 될 찐불장에서 솔라나가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겁나게 해주고 있죠. 근데 수차례 네트워크 중단된 거는 또 지적을 안 해주고 있어요. 기술력이 암만 좋아도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정전되면 믿고 쓸 수가 없을 것인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근데 뭐 가격 오른다라면 들어가야죠. 우리도 돈 벌려고 시장에 들어온 것인데. 다음으로는 기타 알트 소식들. 트레이드 엑소 분석가 예측했었던 대로 옵티미즘이 3달러 60센트까지 올랐다. 지금 주요 저항에 딱 걸쳐진 상황인데 만약에 옵티미즘 가격이 다시 3달러 90센트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4달러 30센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그러나 3달러 65센트가 깨진다 그러면은 3달러 30센트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구간인 3달러 65센트를 잘 지켜봐야 된다. 다음으로는 어제 또 잠깐 언급이 되었었던 잡코인, 아미노코인 리퍼럴 및 걷기를 통해서 공짜로 돈을 벌 수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저는 몰랐었는데 해당 코인이 미국의 미식축구, 프로 미식축구랑 관련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락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져서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는 코인이 굉장히 싼데 열심히 공짜로 모아가지고 불장 때 많이 오르면은 닭이라도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제는 AIT가 엄청나게 떡상을 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인 AI 코인 15센트대 한번 그리고 12센트대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PAAL이라는 코인 28센트까지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스테이킹하는 사람들에게 이더리움 150개 상당을 오늘 뿌렸습니다. AIT랑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진척이 있고 성과가 있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것은 좋은 예지. 잡코인 투자했다가 빵원된 예들이 허다합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PAL과 비슷한 프로젝트로는 AIX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승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일주일 만에 77% 상승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코인들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죠. 살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신다라면은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조금씩 담아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상에서 사자머리 안배사 분석가와 함께 잡코인 코인의 대가를 불리는 시브 같은 경우는 엑시 인피니티와 같은 상승을 크라운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코인 크라운을 연이어서 쭉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하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한국 소식입니다. 100억을 빼돌린 코인 거래소 트래빗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100억을 빼돌렸는데 실형은 얼마? 5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100억 헤쳐먹고 5년. 둘이니까 연봉이 10억씩.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지간에 여러분들 스캠, 사기 항상 더욱더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및 클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알트 펌핑 기대를 해보며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